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커리어 개발, 여러분들 지난 타임에 이어서 커리어 개발에 여러분들이 본인의 진로 개발이나 진로 관련된 진로 탐색이나 역량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역시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각각 준비하고 있는 각자의 진로나 아니면 뭐 시험 공부, 또 같은 시험 공부를 하더라도 시험 분야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 해당 진로, 해당 트랙에 맞춰가지고서는 각각의 여러분들의 준비해야 될 것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관련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스펙 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각각의 사정에 맞춰가지고서는 대입을 해보신다 그러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취업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교내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몇 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학 일자리 센터나 또 취업진로지원처 같은 부서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인성관 2층에 있습니다. 체포 끝나고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집으로 가거나 다른 수업을 급히 들어가거나 할 텐데, 그 외에 여러분들이 공강 시간을 활용을 해서 교내에 있는 대학 일자리 센터나 아니면 취업진로지원처에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재학 중에도 필요한 자격증이나 필요한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과정들을 마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경찰 공무원 시험을 포함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국사의 이 자격시험이 필요할 겁니다. 한국사 자격시험 같은 경우도 이 교내에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이 취업진로지원처와 대학 일자리 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신다 그러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재학 중에 시간을 아껴가면서 장소에 구애됨 없이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꼭 공무원 시험이 아니라 일반 취업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법정 계열, 우리 경찰행정을 포함한 법정 계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법정 계열 또 경찰행정 계열이기 때문에 일반 취업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경찰행정은 경찰 공무원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외에 법률이라든가 형사법이라든가 다양한 이 행정과 관련되어 있는 과목들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무역이든 아니면은 각종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일반 취업이든, 왜냐하면 해당 분야에서도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법무와 관련된 거나 인사와 관련된 거, 조직 관리와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같이 업무상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직무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취업 캠프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내 전공이 아니라 제2, 제3의 복수 전공을 택하려고 할 때 어떤 분야든 간에 이러한 취업 캠프를 활용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관심이 있었던 분야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면접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개인의 경력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각종 자격증과 관련되어 있는 제도들, 그리고 또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전문가 양성 과정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또한 우리 대학에서 하고 있는 이 수업과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라든가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앞서 말씀드렸었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라든가 한자 능력, 엑셀, 회계 등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각각의 상황에 처한 여러분들이 진로 준비를 하고 있는 그 트랙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현재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이 4차 산업과 그리고 현재 트렌드가 어떤지를 살펴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취업 분야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커리어 개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할 건데 이게 과연 관련이 있을까? 경찰 공무원 시험과 어떤 공무원 시험도 지금 현재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이 추세에 맞춰서 함께 해당 직렬도 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사례대로 과거에 제일 처음에 농업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 사회로 농업사회에서 산업혁명 세대로 바뀔 때에도 기존의 농업 중심의 생산력이 새로운 기계산업을 통해서
새로운 이 산업의 이 발전이 시작되고 이에 따라서 도태되는 게 단순하게 경제적으로만 도태가 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신분적으로도 이렇게 점점 다층화됐다라는 사례를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뭐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전기 생산 라인이라든가 전기 전자와 관련된 있는 것들, 더 나아가서 정보통신과 관련된 3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에 이어서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은 IoT와 같은 사물 인터넷 뿐만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이라든가 드론과 같은 무서운 운송 수단, 또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 AI나 바이오 혁명까지 이러한 새로운 변화들이 경찰 공무원을 포함한 최근에 다양한 직종에 굉장히 신속하게 서로 접목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미래의 변화가 단순하게 어떤 분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분야가 새로운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빠르게 갖게 되다 보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 어떤 직종이든 간에 뭐 똑같이 뭐 경찰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단순하게 사람이 직접 가가지고 하는 경찰 공무원이 아니라 AI를 통해 가지고 미리 사전에 예측을 한다라든가, 그리고 또 사람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차량이 직접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드론을 통해서 추적을 한다라든가 실종자를 찾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앞으로도 사람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과거처럼 주로 사람 중심으로 채용하는 것보다 이러한 각종 기계 기술, 또 각종 ICT 기술을 드론을 포함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경찰 공무원을 포함한 각종 직렬에 신규 채용이 되고 해당 분야가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앞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는 직업들 중에서 똑같이 경찰이나 아니면 뭐 간호와 포함한 해당 전문직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전문 직종이, 그렇죠, 직접 사람이 과거에 있던 전통적인 경찰, 전통적인 간호사, 뭐 전통적인 제조와 관련되어 있는 분야가 아니라 드론을 활용한, 그리고 AI를 활용한, 또 예측을 해가지고 IoT로 활용한 이러한 기술력을 접목할 수 있는 경찰 인력으로 빠르게 대체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직렬, 어떤 직종들이 좀 더 관심이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출할 그 해당 분야에서 어떠한 종류들이 과연 내 직종과 가장 유사한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대표적인 거로 우리 대학, 우리 전공에서도 예를 들어서 같은 경찰이라고 하지만 최근에는 뭐 드론과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빅데이터와 관련되어 있는 경찰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 경찰에 있는 각종 치안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한 이러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처럼 이 해당 분야와 해당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ICT 분야 나랑 먼 분야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해당 전공 분야하고 직접적인 이 접목점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 여러분들이 경찰 공무원이 된다면, 또 뭐 경찰 공무원이 아니라 다른 공무원이나 다른 일반 회사 직장이 된다 그러면은 해당 분야는 여러분들이 맡은 업무 파트 중에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직업 정보를 어떻게 해서 탐색했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해당 직종, 해당 직업을 직접 대입시켜서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해당 직종 내에서 어떤 직무를 행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추적하는 게 경찰이 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 중에서 한 직무에 해당될 겁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수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체포나 진압이나 더 나가서 추적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과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해서 할 수 있는 영역, 이런 것들이 같이 활용이 될 거고요. 또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직업정보와 관련돼 가지고서는 과연 어떤 직종, 어떤 대상, 뭐 어떤 지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통섭적인 이렇게 융복합적인 이러한 능력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한 번씩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게 워크넷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직렬이나 직업 종류를 한번 찾아보기를 추천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 대학에 있는 정보, 학과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관련 분야를 복수 전공하거나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부전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를 여기서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무 분야가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무 분야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직무 분야, 예를 들어서 뭐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계속 뭐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업과 관련돼 가지고 특별하게 내가 이쪽 분야에 계속 관심이 있고 뭐 이쪽 분야에 대해 가지고서는 내가 적성이 맞는 것 같아 하면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렇죠? 대학원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연구와 관련돼서 한다라는 게 지금 일종의 하나의 직무 또 내지는 여러분들이 관련되고 있는 해당 분야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직무 분석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직무 분석과 관련되어 있는 직접 사이트에서 다양한 형태로 직무를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라 하더라도 경찰 조직 내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경찰 조직에서 직접 범인을 체포하는 직렬도 있겠지만 이렇게 경찰을 관리하는 또 경찰의 업무를 기획하는 이러한 것도 경찰 조직 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고요.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겠죠. 일반 기업도 내가 원래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좋아하고 내가 뭐 친구들하고 뭐 일일 장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굉장히 비즈니스도 잘하고 이런 것 같아 라고 해서 영업이나 비즈니스에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죠. 그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뭐 재무나 뭐 회계나 국제무역이나 외국어나 이런 게 필요한 거 모두 다 해당 직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각종 사이트에서 직접 어떻게 직무가 분석이 되는지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해당 직업에 어떤 직무 역량이 필요한지를 한번 탐색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겁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탐색을 해본다 그러면은 같은 직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뭐 영업만 하는 것도 뭐 국내 영업인지 해외 영업인지 또 같은 해외 영업이라 하더라도 무역과 관련되어 있는 파트인지 아니면 물류와 관련되어 있는 파트인지 또 국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단순하게 기획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광고할지 어떻게 디자인할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지 더 나아가서 이거를 얼마나 시스템화할지 얼마나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이 조직을 운영할지 이렇게 다양한 분야들이 모두 다 같은 하나의 뭐 회사원이다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뭐 이 해당 분야의 뭐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그 해당 직업 내에서 다양하게 직무가 나눠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직무를 잘 이해를 하고 관련돼서 어떠한 자질과 어떠한 노력, 어떠한 기술이 필요한지를 한번 같이 살펴본다 그러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나가려는 그 직업 내에 이 직무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여러분들의 준비해야 될 것들을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편 기업 분석은 이러한 직무 분석 또 여러분들이 직종과 관련돼 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분야가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해당 분야와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정보를 찾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제가 경찰 공무원을 준비할 건데요 하면은 그렇죠. 당연히 공공 분야 직렬에서 찾는다 그러면 당연히 뭐 경찰청이 대표적인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너무나 명확하게 쉽게 찾기 쉬워서 그렇게 돼 있을 뿐이지 실제 일반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민간경비 업체 쪽으로 가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실제로 민간경비라고 하지만 민간경비 시큐리티 분야에서도 특수경비, 일반경비, 뭐 신변보호라든가 호성경비라든가 뭐 다양하게 있고 같은 신변보호를 하더라도 국내 파트, 해외 파트 뭐 굉장히 구분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당 분야를 결정을 했다 그러면 그 분야 내에서 어떤 구체적인 회사, 구체적인 그 여러분들이 지원할 곳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경찰 공무원이기 때문에 경찰 공무원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크게 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겠지만 그거 역시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이 다양한 기회를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경찰청으로 생각을 해서 시험을 하겠지만 그렇죠. 시험을 보는 것도 일반 여러분들이 일반 공채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경찰 특채를 준비하는 것도 경찰 간부를 준비하는 것도 기관은 하나의 기관이지만 시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또 시험 시기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종의 직업을 찾듯이 그러니까 해당 기업을 찾듯이 여러분들이 시험을 각각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하물며 경찰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역시 준비된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반드시 경찰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유사한 직종인
해양경찰이라는 다른 일종의 기업이죠. 해양경찰을 지원할 경우에 과연 어떤 과목들이 시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가 비슷한가, 또 소방을 준비하려면은 한두 과목을 뭘 추가를 해야 되는가, 일반 구급공무원이라든가 일반 지방인재를 지원하려면은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일종의 각각의 다른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또 그 외에 같은 공공직렬을 하더라도 뭐 방어를 준비하는 친구, 청원경찰을 준비하는 친구, 군무원을 준비하는 친구, 뭐 군 장교를 준비하는 친구, 모두 다 일종의 다른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희망 기업 찾는 거를 그냥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같은 여러분들이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지금 어느 정도 합격할 수준이 돼 있는데 경찰 공무원 시험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서 여러분들이 매년 1년이면 마음을 졸여가면서 준비를 하지만 1년에 이렇게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경찰 공무원, 해양경찰 공무원, 일반 직렬 등등등 해서 다양하게 있다 그러면 모든 기업마다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듯이 모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각각의 지원할 수 있는 곳, 해당 기업, 해당 여러분들이 지원할 이 기업에 지원할 곳에 대해 가지고 다양한 정보를 모집하고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반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이 기업을 평가하는지 등등등에 대한 자료가 주로 나와 있고요. 관련돼서는 대표적인 이 해당 사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비교를 해보고 그 회사의 건전성이라든가 등등등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경찰과 관련돼서 각종 정보를 모으긴 하지만 카페라든가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찰 공무원과 해양경찰 공무원이 얼마나 다른지, 또 교정공무원과 일반 검찰직 또 공무원이 얼마나 다른지, 같은 법무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검찰 수사관 직렬하고 출입국관리국직하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 이와 유사한 기업 분석, 직무 분석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관련돼서 어떠한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공무원 시험에 관련돼 있는 해당 분야에 대입을 해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찰 직렬 하나만이 아니라 뭐 해양경찰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교정이라든가 뭐 출입국직이라든가 뭐 다양한 직렬을 함께 놓고서는 마치 기업을 비교하듯이 해당 분야를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진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NCS라고 해서 국가직무표준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 더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현재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람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NCS, 즉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는 이 NCS 기반의 각종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인재 채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일종의 우리가 사람을 앞으로 이제 교육시켜가지고서는 현장에다가 이 사람을 뽑아가지고서 적용을 시킬 때, 그렇죠, 그 해당 인재가 어떠한 해당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같이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NCS 기반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각각의 NCS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학습 모듈에 맞춰가지고 해당 분야에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가 이미 나와 있고, 이게 교육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개발됐는지를 확인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찰 공무원이라고 그러면은 어떠한 이 직업 기초 능력들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분명히 물론 창의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문제 해결적인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빨리 분석을 해서 어떻게 빨리 현장에 적용을 해서, 그리고 또 그걸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서 그러한 정보를 획득을 하는지, 이런 대인관계를 포함한 이러한 역량들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주로 강조되는 이 능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직업기초 능력으로 봤었을 때 의사소통, 자원관리, 문제해결, 정보, 조직이해, 수리, 자기개발, 대인관계, 기술, 직업윤리 등등등이 있는데, 경찰 공무원이라고 하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각종 분야들 중에서 이 직무 기초 능력 종류들 중에서도 의사소통이라든가 아니면은 정보 능력이나 그 외에 조직 이해라든가 대인관계, 직업윤리 등등등이 경찰 공무원에, 또 경찰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어떤 직렬이든 간에 해당 분야가 필요하다는 거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같은 정보 능력이라 하더라도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또 의사소통이라 하더라도 그 의사소통이 단순하게 뭐 문서를 작성하는 수준뿐만이 아니라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경청을 한다라든가 여러분들이 직접 표현을 한다라든가 조금 더 나간다고 하면 외국어를 할 줄 안다라든가 그렇죠? 네, 이러한 것들이 좀 더 구체적인 하위 역량으로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당 이 직업기초 능력과 더 나아가서 하위 역량까지 각각의 분야에 맞춰서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경찰 공무원에 돼서도 또 경찰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공무직이라든가 아니면은 꼭 공무원이 아니라도 일반 기업에 취업을 해서라도 해당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이 정확하게 소위 말하는 적성이 맞는다는 거죠. 그죠? 이거를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해당 분야를 개발을 함으로 해서 해당 역량을 개발을 함으로 해서 그 분야에서 조금 더 빨리 적응하고 해당 조직 내에서 여러분들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커리어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뭐 스펙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당 직무를 분석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직종이라든가 아니면은 직접 해당 여러분들이 지원할 곳, 기업, 대상을 확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떠한 역량을 개발할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스크린 하듯이 한번 스캐닝 하듯이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단순하게 그냥 기업을 중심으로 돼 있다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막 넘어가지를 말고 이거를 직접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공무원 분야 또 내지는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시큐리티 분야 등등등에 직접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학년이 뭐 3, 4학년이 아니라 아직까지 이제 1, 2학년 동안 여러분들이 배워놓은 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차분차분하게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 어떤 분야, 어떤 역량들을 개발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복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